결혼 치르고 나왔는데 뭐 재미가 좋았느니 어쨌느니 온밤 그 썰 푸는 거 어젯밤에 좋았냐고 신혼 치르고 나온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건 완전 감옥행위지. 그 미친놈이지. 건너면서 마주오면서 막 달아오면서 여자 가슴 딱 만져놓고 그리고 막 달아나잖아. 성추행이지. 그리고 그 뒷대가리다가 아무리 개새끼야 그렇게 욕해도 누가 나서서 잡는 사람도 없고 나만 정신병자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평양여자 남인희 씨를 시마인TV에 모셨습니다. 혼자만 앉아서 열심히 영상 찍어가지고 민희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했는데 민희가 먼저 연락해줘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민희 씨를 만나면 제가 꼭 이 주제를 하고 싶었어요. 난 약간 남자들한테 맺힌 게 많거든요.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한 좀 원한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난 왜 남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 그 생각을 늘 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야 난 여자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네. 북한에 있을 땐 여자라서 엄청 억울했는데 제일 황당하고 제일 화가 났던 사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명 성추행. 성추행에 되게 여자들이 만연해 있고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쵸, 사회가 네. 북한입니다. 네. 여기 공감 좀 하시나요? 아유, 엄청 공감을 하죠. 그게 약간, 근데 북한에서는 성추행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모르죠. 단어를 모르고. 그런 범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상한 일 당했어.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어? 저 놈이 어떻게 했어? 맞아요, 어떤 맞아요, 놈이 맞아요. 그랬어? 네, 이게 네. 끝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걸 어디 가서 뭐 고소를 해야 돼? 이것도 없고. 범죄인 줄 몰랐거든요. 몰랐죠, 네. 그러면 민희 씨도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네요? 약간 여자라고 하면 우리 다 당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 나는 있어요. 근데 직장생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려면 끝도 없고 파벌리면 끝도 없고 제일 화가 났던 상황이 평양시에서 공공장소에서 특히 지하철, 버스 이런 데서 우리가 여자들이 어느 만큼 성추행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저 이 주제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버스는 엄청나죠. 전 진짜 지금 생각하기도 너무 끔찍해요. 악몽인데 정말 그때가 제가 17살 때였어요. 만 17살이고 전문대 1학년 딱 입학한 지 1학년 됐을 때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궤도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네. 처음으로 목격한 게 궤도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앉았었거든요. 좌석이 있잖아요. 그 좌석이네 하고 앉았는데 옆에 그냥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무슨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놓고 계속 이렇게 안 입었어요? 아니 바바리구나. 네, 맞아. 바바리. 바바리 여자를 보면은 이렇게 숙였다가 다시 확 깜짝 놀라면 딱 이렇게 치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감추고. 그 처음에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걸 몰랐어요. 처음 봤거든요. 남자의 성기를.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소리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놀라면 소리도 못 지르잖아요. 막 이러는데 딱 감추더니 싹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리 지르면 우리가 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며칠 동안 그게 자꾸 막 무서운 거예요. 궤도 타기도 무섭고 직접적으로 막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걸 보여줬다는 그 자체가 그걸 봤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우리가 어떤 성교육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고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또 그 안에서 와 미친놈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지탄받고는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노출돼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게도 탔을 때도 그때는 2014년도에 아직도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외국 가려고 한창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탔는데 언니랑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앉았어요. 친구랑 제가 이 자리에 앉고 이 위치 그리고 친구가 이렇게 앉았는데 이쪽이 창가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구는 저를 보면서 얘기하고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근데 정말 점잖아 보여요. 겉모습은 남잔데 근데 진짜 그 사람도 바바리맨인 거예요. 세상에. 근데 언니 이거 정말 말하기도 너무 창피한데 자기 그 성기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내가 뻔히 보는데 만지면서 막 그런 친구를 항상 한참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말문이 똥 막혀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 다음에 쭉 감추더니 또 다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만연해 있다는 경우죠. 이거를 한국 같았으면은 버스
버스 안에 CCTV가 있으니까 바로 보고 막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 눈밖에 없어요. 목격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기도 못 얘기도 아니 못 얘기한다고 하겠고. 해서 그거 어디 조치하는 데 없어요? 그럼 부서 북한에는. 없어요. 직장 다닐 때도 같은 직장이고 선배분, 그분의 와이프라고 해야 돼, 사모님이 버스를 탔는데 누가 자꾸 만지더래요, 남자가. 계속 계속 만지더래요. 근데 어떻게 찍소리 한 번 못하고 버스 내릴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다고 그냥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때 당하면서 아줌마니까 아유 뭐 맘대로 해라. 근데 너무 이게 완성화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 엄마들이 그러잖아. 그래요. 마음대로 해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막 해프닝처럼 웃긴 얘기처럼 얘기를 하는 진짜 거예요. 너무 얘기하잖아. 아줌마들이. 맞아요. 나고 많이 듣던 소리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맞아요. 진짜 누가 그러던데. 언니는 어떠셨어요? 나는 있잖아 망경대 성신을 탔는데 그게 그게 궤도인 거야. 네, 맞아요. 그 궤도잖아. 네. 그 두 개 이렇게 하잖아. 그 사람이 워낙 많잖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이렇게 된 거를 짚고 서 있잖아. 그럼 난 여기 막 우리가 짠짱코 돼가지고 이렇게 서 있잖아. 근데 그때 저기서 나쁜 손이 이렇게 온 거야. 가슴으로. 그래가지고 이 손을 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밀어내가지고 뒤로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엄청 자리가 비좁으니까 못하잖아. 그래서 저기 끝에서 오는 손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탁 내리고 또 손이 오는 거야. 난 너무 화가 나는데 사람이 손이 막 이걸 잡고 있잖아. 하나의 선이 있으면 여기 손 잡고 있는데 저쪽에서 손이 오는데 분명히 누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 탁 내리면 또 손이 오는 거야. 이렇게 노골적일 수가 있냐고. 너무 화가 나는데 그때 야 하지마! 우리가 언제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하면 하지마! 안 돼요. 고발할 거야. 이런 말을 배운 적도 없고 그게 범죄라고 배운 적도 없고 교육을 한 적이 없고 당하는 네가 싸다. 네가 얼마나 꼬리쳤으면 그 남자가 그랬더니 엄마들이나 맞아, 여자들이 맞아, 네. 보통 남자와 여자와 어떤 추문이 나면 남자 편을 들잖아. 여자 편 안 들고. 그리고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있어도 이거는 그냥 복잡하게 만들면 야, 내 언제 그랬니? 이 미친놈이야. 이렇게 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당했거든요. 이게 워낙에 많으니까 버스만 타면 약간만 손이 여기 오면 있잖아. 이거 있잖아. 뒤에다 끈을 막 잡아당겨 똑똑 소리 나서 아이씨 뭐 속옷끈을 만지지 못하게 막 이러잖아요. 막 이렇게 앉아 있어도 저기 뒤에서 누구 손이 막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버스만 타면은 뒤에 남자만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졌었어요. 뭐 그러고 사람들이 없는 구석에 가서 항상 손 씻으려고 하고 있었고 제 친구는 가방 이런 거 딱 무조건 안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꽉 잡아야 되는 맞아요. 상황이니까. 제 친구는 계속 뒤에서 막 만지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좀 당차게 얘기를 한 거죠.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따라왔어요. 집까지. 그 사람이. 왜요? 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난다지. 해코지 하려고 따라온 거죠.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당당할 수가 절맹이를 있냐고. 들고 막 까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얘가 벌써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그런 일이 너무 다반사하다 보니까 약간 여자들이 당하면서도 이 사람한테 괜히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막 괜히 얼굴만 막 이렇게 죽을상해가지고 그러다가 내리는 거죠. 내가 이거를 말을 해도 될까? 이 말. 우리 삼촌이 어떤 얘기를 했냐? 북한이 워낙에 강간당하다가 죽고 이런 사건도 지방은 있거든요. 안 준다고. 군대들이 워낙 좀 그러잖아요. 낮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그러는 거야. 야, 조카들 먹으라는 게 아니고 길에 가다가 어떤 놈이 달라고 협박하거나 그러면 그냥 줘.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게 어른들의 교육 자체가 이거는 나쁜 거야. 안 돼. 싫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겠으면 그까짓 게 뭐 대수냐 저라. 북한의 마인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냥 야, 그 뭐더라 반항하다가 죽냐. 그냥 줘. 이렇게. 그거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친척들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제대로 법이 보호를 못 해주니까 저희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달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남녀가 같이 일을 저지르지만 상처는 여자한테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남자를 만나지 마라. 저희 집에서는요 제가 9시 넘어서만 안 들어와도 전화에 불 달려요. 제 핸드폰에. 아빠 어디 있냐, 엄마 어디 있냐 그러고 어쩌다 뭐 직장에서 늦게 퇴근해가지고 한 10시쯤 지나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마중 나와 계세요. 네,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데 마중 나와가지고 골목에서 또 어떤 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 아파트 살았는데 아파트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군대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 군대 무슨 사단지 이부가 따라 들어온 거예요. 군대가 톡톡톡 따라 들어오는데 왜 아파트에 불이 없잖아요. 3층인데 막 올라가는 막
긴박하게 따라오는 이런 순간이 느껴지면 무서움증이 확 드는 게 그래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누군가 바짝 따르면 무섭잖아요. 막 올라가는데 북한이 워낙에 그 아파트 문을 걸어놓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도둑질한단 말이야 신발을. 그래서 네네. 문 열어도 우리가 문이 바로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문 두드려야지 엄마가 나오잖아요. 문을 딱 두드리는 순간 그놈이 와가지고 가슴 깡 만지고 그리고 도망갔거든요. 야 이런 사고야 뭐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이 지방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나 한 번 건너길을 건너요. 근데 유보도나 이렇게 걷는 길에 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사람 이렇게 건너고 여기서 오는 사람 이 신호 와가지고 건너잖아요. 건너면서 마주 오면서 막 달아오면서 여자 가슴 딱 만져놓고 그리고 막 달아나잖아요. 성추행이지. 그리고 그 뒷대가리다가 아무리 에이 개새끼야 그렇게 욕해도 누가 나서서 잡는 사람도 없고 나만 정신병자지. 이렇게 워낙에 많지. 제가 평양에 있을 때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걸목이 항상 무서운 게 뭐냐면 제 친구가 저녁에 그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집 앞에서. 근데 자꾸만 앞에서 웬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느낌이란 게 이상해. 걸어오다가 친구를 딱 마주보는 자리에 서가지고는 전지불 이렇게 그쪽 있죠. 그쪽으로 송이 쪽으로 이렇게 쭉 전지를 비쳤다가 또 사라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가 딱 돌아서가지고 또 전지불 비쳤다가 또 돌아서서 갔다가 또 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왜 이러지 이 사람하고 보니까 옷을 안 입은 거예요. 네, 옷을 안 입은 바바리맨. 평양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지방도 많아요.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 경비서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따라 당직 나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앞에는 바바리가 와 있어. 옷 벗고. 지방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뭔가 분출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전 예전에 그 전문대 다닐 때 친구들이랑 이민대학당 가고 있었거든요. 친구들 한 머리를 써 갔었어요. 그때 한 7명? 그렇게 갔는데 그 대도로 아시죠? 그 체육관 앞에 엄청 대도로잖아요. 그 중심도로 거기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지를 다 내리고. 친구들이랑 하도 같이 가다 보니까 뭐 소리를 질렀어요. 와 저거 뭐냐고 그러니까 딱 얼른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워낙에 CCTV 잘 되어 있고 요즘 들어서서 미투. 제가 강당 왔을 때까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 미투도 있고 맞아요, 뭐가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북한은 나 잡아봐라. 어차피 못 잡으니까 여자인데 직장 나가도 회사 사장이 여자들 엉덩이 쓱 만지면서 살 빠졌네. 그쵸. 우리 회사 사장도 네. 조금만 여자들 지나가면 엉덩이 쓱 만지고 엉덩이 쑥 피해 다니잖아 그냥. 그럼 뭐 다른 거 만지는 건 아니어도 여자들 그냥 엉덩이 쑥 만지는 거는 예상 다반사고 금방 신혼 치르고 오신 분들에게 그 남자들이 말하잖아. 어제 첫날 밤 좋아하냐고.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 뭐 깜빵 가야 될 일 아닙니까? 미리 씨도 그런 거 많이 들었죠. 맞아요. 성추행도 흔한 일이지만 성희롱은 그냥 성일성인 것 같아요. 그 성희롱은 일상이야. 그 정도에 가서 나가가지 않는 거야. 네. 오죽하면은 북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19금 얘기가 제일 안전하다. 안 잡아가니까. 네. 그리고 저 진짜 학교 갈 때 보면 재래군인들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남자 여자가 이런 그러다가 근데 저희는 너무 그때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17살 그때였는데 듣기만 해도 막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거든요. 민희는 성교육을 대학교 가서 들었구나. 제대군인 속에서. 맞아요. 야 제대군인들 제일 뒤에 앉아갖고 야설을 어제 들으면서. 저녁에 결혼한 제대군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잠잤냐부터 시작해서 둘이서 뒤에서 얘기하면 앞에 집동생들 앉아서 저 머자리 같은 것들 그러면서도 귀 바짝 열고 듣잖아. 아니 저희는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화끈거리는 거예요 얼굴이. 이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한다고. 근데 그 반응이 재밌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노골적으로 앉아서 그러잖아. 그래도 우리는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이는 그런 게 그냥 그 암묵적으로 괜찮아 남자니까 또 그거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맞아요. 일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정신병자지. 그러냐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뭘 그러냐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성추행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간부들이 다리를 쏙 만지지 않나고 그냥 뭐 몸매 평가는 늘 일상이고 네, 엉덩이가 올라가 붙었다는 둥 내려가 붙었다는 둥 뭐 몸매가 어쩌다는 둥 뭐 도람통이라는 둥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또 이 말은 또 뭐 편집해야 되겠네. 이러잖아. 걸는 거 보니까 야 어떻게 맞아요. 딱 보니까 그것도 사람 앞에다 세워놓고 딱 봐라 걸는 미친놈들이지. 네. 니네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 같으면 한국 같으면 고소하고 난리가 나겠는데 난리가 나죠. 북한에서 여성들은 정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기분이 나빠. 치산 소리만 한다. 그냥 이 정도로
제싸미 같이 논다 이거 주인공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무조건 뭐하는 소리만 하냐 막 그러잖아. 저 농촌동원 나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다른 대학에서 한 개 소대에 여자가 2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완전 성희롱감이지 뭐? 꽃이죠 아예 여자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근데 그 카드 게임을 하려고 이렇게 다 모여 앉았는데 여자가 어디서 그 카드 게임 같이 하더라고요 제대 군인들하고. 근데 완전 전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성추행 늘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있잖아요. 쾅 치는 거예요. 여기 등을 쾅 치면서 좀 나왔나 보자. 가슴이 나왔나 보자. 뒷등을 치면 가슴이 나온대요.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고 앉아있지. 그렇죠. 그러면 딱 치고 나왔나 보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한테 말아. 주변에서 막 웃어요. 재밌게 한다는 게 그 짓 하는 거지. 그때 제가 15살이었는데 중학교 때 그걸 보면서 그때 좀 애매했어요. 이거 분명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는 거지. 네. 교육이 부재지.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고 자꾸 나면 정말 많죠. 어마어마하죠, 진짜. 진짜 그 신혼부부 무슨 결혼 치르고 나왔는데 뭐 재미가 좋았느니 어쨌느니 온밤 그 썰 푸는 거 사실은 직장에 나와서 썰 풀거나 어젯밤에 좋았냐고 신혼 치르고 나온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건 완전 감옥행위지. 그 미친놈이지. 아예 그 중앙당 그쪽에서부터도 완전히 그 부분에서 썩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일단은 옷과 육과 뽑혀오는 놈은 다 예쁜 애들만 뽑혀와요. 맞아요. 그리고 그 검사까지 하잖아요. 처녀 검사. 네. 일단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합격이 돼야지만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뻔한 거죠. 그리고 그걸 소문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뭐 이발하는 여자애들도 그렇게 예쁘대요. 가서 이발 기술 다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면도한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면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자 가슴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지고 막 그런다고. 그리고 뭐 머리 깎아줄 때 엉덩이 만지고 막 그래도 걔는 찍소리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고 걔네 그렇게 예쁜 애들 뽑아가는 거다. 머리 감는데 예쁜 애를 뽑아서 뭐 할 건데 북한 체제가 그렇게 썩었습니다. 오기 전에 북한에서 이런 성추행을 당하고 성희롱을 당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여자로서 우리가 북한에서 좀 알게 모르게 당했던 성추행에 대한 괘씸한 마음도 들었고 도대체 왜 북한 여자들은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까? 사회가 물론 잘못됐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원초적인 교육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못했고 사회적 약자로서 가정에 어떤 돈도 벌어야 되고 남편도 섬겨야 되고 여자들이 나가서 무슨 한쪽 수레바퀴를 밀고 혁명 전사라는 이런 감투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것저것 강요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에서는 또 여자라는 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강자처럼 그냥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막대해도 되고 남자는 여자를 성희롱해도 되는 존재처럼 우리가 암암리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납니다.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어떤 자리를 나가도 특히 한국 분들은 그게 철저하시더라고요. 터치 이런 거. 네. 큰일 나죠. 매너가 딱 정확하고 맞아요. 진짜 네, 정말 그래서 되게 안심이 돼요. 그럼요. 그래서 늘 그 자기 방어에 항상 극구했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막 이상한 손이 오고 어떻게 내 몸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 늘 이런 게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그것만큼은 정말 마음을 놓았다고 봐야 되나? 네, 물론 뭐 한국 사회도 아직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야, 북한은 북한은 비교할 수가 없죠. 북한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클래스가 달라. 성희롱과 성추행도. 성희롱, 성추행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여자로서 북한에서 당했던 그런 억울한 생각, 이리저리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체제가 잘못되고 사회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북한 주민들, 특히 남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대한민국도 예전에는 그랬을지언정 지금은 점점 발전되고 그리고 이 성이나 어떤 그런 교육 측면에서도 어릴 적부터 하나 둘 조심시키는 이런 분위기로 사회적 분위기로 많이 지금 발전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인식이 많이 올라갔죠. 많이 바뀌었죠. 같은 여자로서 북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내 친구들 그리고 여자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니까 그게 제일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 SNS 이런 것도 다 발달이 돼가지고 특히나 그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한 번 제기되면은 명예도 실추가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타격이 심한 게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인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권력에 있는 사람들부터가 그거를 즐기고 있고 네, 그게 뭐 하나의 일상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여성들이 진짜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더 2차 피해를 당하고 오히려 그 책임이 피해자에게로 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거는
빨리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